안녕하세요. 매일 달리는 남자 라이브 러닝캠 박용수입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57일차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목표 말씀드릴게요. 오늘 목표도 어제에 이어서 4분 30초에서 4분 40초 페이스로 5km 완주하기입니다. 날짜 인증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날짜는 7월 25일 금요일, 현재 시각 8시 15분입니다. 어플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플 GPS 작동될 때까지 지금 작동 바로 됐고요.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시작합니다. 라이브 러닝캠 매일 달리기 57일차 조금 전에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그래도 새벽에 달리면, 아침에 달리면 그나마 괜찮아요. 요즘 점점 더워지고 있어서 한낮에는 못 달리잖아요. 그래도 아침 시간에는 달릴 수 있습니다. 어저께 케이던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눠보았고, 오늘도 역시 중요한 심박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만약에 달리기를 하는데 조금만 달려도 심박수가 엄청 올라간다, 심박수가 막 180, 190까지 올라간다, 조깅만 하고 있는데도, 또는 존2로 달리고 있는데도 심박수가 막 올라간다,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내용 확인하셔가지고 혹 심박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리기를 조금밖에 안 달렸는데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심박수가 올라가는 원인 몇 가지들을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부분을 수정하신다면 심박수가 어느 정도는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수면이 부족하다. 전날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달리기를 할 때 심박수가 엄청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어렵겠죠.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잠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잠이 부족하면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 만약에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시는데 또는 새벽에 달리기를 하시는데 완전 공복이다. 조금 좋지 않습니다. 물을 한 300ml 정도 마셔주는 게 좋다고 해요. 저도 항상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고 달리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속도 보고 말씀드릴게요. 4분 37초. 거리 1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36초. 1km 평균 속도 4분 36초 나왔고요. 다시, 너무 공복인 것보다는 물을 300ml 정도 마시시고 새벽에 또는 아침에 달리기를 하시는 게 심박수에 도움이 된다. 또 그렇다고 너무 마시면 달릴 때 배가 출렁거리니까, 안에서 물이 출렁거리니까 이 점은 고려를 해 주시고요. 두 가지 말씀드렸죠. 잠을 충분히 못 자거나, 그리고 아침에 너무 공복이어도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다, 평소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카페인 섭취. 달리기를 하시는데 이제 카페인 음료를 드시고 달리기를 한다? 역시 심장 박동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카페인 자체가 이제 심장 박동, 이런 이제 에너지를 좀 나게 해주는 그런 음료들 성분이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 전에 습관적으로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 이런 거를 마시시고 달린다. 그러면 심박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감기 같은 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때는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라면 심박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달려도 심박수가 갑자기 많이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이 네 가지를 반드시 체크해 주세요. 꼭 1번 수면 부족한지, 2번 너무 공복이 아니라 물을 조금 마셨는지, 수분이 충분히 섭취가 됐는지, 그 다음 3번 손만 조금 고르고 말씀을 드릴게요. 카페인을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섭취하시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지,
7초. 거리 2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32초. 2km까지 평균 속도 4분 32초 나왔어요. 세 번째까지 알아보았고, 카페인. 네 번째, 나의 컨디션이 감기와 같은 그런 상태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는지를, 이 네 가지를 꼭 확인하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네 가지를 알아보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잠도 많이 주무시고 물도 드시고 컨디션도 괜찮고 카페인 섭취도 안 하셨고 이렇게 해서 달리기를 하셨는데도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는 나의 심장이 유산소 운동에 적응이 안 됐을 확률이 높은 경우입니다. 나의 심장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에 아직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유산소 운동에 연습을 해서 내 심장을 적응을 시켜야 심박수가 낮아진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럼 지금부터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핵심은 항상 해결책에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첫 번째, 나 조금 달렸는데 심박수가 많이 올라간다 라고 말할 때 기준, 그 조금 달렸는데의 기준이 어디인지를, 누구인지를, 어디서 왔는지를 꼭 명심하셔야 돼요. 주변에서 나 존2로 이 정도 달렸어, 이 정도 달리니까 심박수가 이만큼 나오는데, 또는 인스타에서 이제 요즘에 러너분들 많이 달리신 다음에 사진 올리시니까, 자, 절대 이런 데이터가 나의 기준이 절대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한테 반드시 존 1, 2, 3, 4는 존재를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심박수가 똑같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엘리트 선수들이 존2로 연습을 하는데 그 속도를 일반인이 존2처럼 똑같이 따라간다? 안 됩니다. 일반인한테는 그게 존4가 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 조금만 뛰어도 심장 박동이 올라가는데, 이 조금만 이라는 기준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3km 속도 보고. 13분 37초. 거리 3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32초. 달리기를 시작하시려면 주변에서 들려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거기에 내 몸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 내는
상태를 읽으십시오. 이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내 심장이 보내는 신호를 반드시 캐치하시고 이 부분에 맞춰서 연습을 하신다면 당연히 심박수는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보통 평균적으로 걷기를 하면 100에서 110 정도 심박수가 나온다고 해요. 말 그대로 평균입니다. 어떤 분은 이 평균보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이 평균보다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의 시작점은 거기가 되는 겁니다. 내 심박수가 높아지는 구간부터 다시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걷기만 하고 있는데 심박이 130, 140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 걸었을 때 심박수가 평균 구간에 들어올 때까지 계속 1km고 2km고 5km고 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걷다 보니까 심박수가 이제 적응을 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걷고 뛰고를 반복하는 이 걷디를 해보시면 됩니다. 조금 올려보니까 심박수가 마구 올라간다. 조금 뛰어보니까 그럼 다시 걷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계속 심박수를 모니터 해주셔야 됩니다. 심박수가 낮아지면 다시 또 살짝 뛰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런 식으로 심박수를 조금씩 낮춰가는 겁니다. 아직 거리는 말씀도 안 드렸어요. 뛰다가 정말 심박수가 도저히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걷는 걸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걸었다가도 도저히 심박수가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유산소를 많이 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됐을 때 똑같이 또 해주시면 돼요. 거리를 정해놓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 8, 초, 거리 4, 킬로미터.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31초. 4km까지 평균 속도 4분 31초 나왔어요. 달리기는 시간이 걸리는 운동이잖아요.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회 나가서 우승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닌 이상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런 평균,
그런 많은 소식들에 나의 몸을 맞출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 심장이 반응하는, 보내는 신호를 읽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걷다가 뛰다가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고요. 굉장히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의 몸 상태에 맞춰서 달리기를 한다는 건 궁극적으로 건강을 가장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 세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냐 말씀드려 볼게요. 아까 전에 이제 걷기부터 해서 조금씩 적응해서 올라오신 분들 있잖아요. 존2라는 심박수 구간이 있는데, 타인의 존2 기록의 심박수가 아니라 역시 나 자신의 페이스의 존2 구간을 말하는 겁니다. 내 심박수가 올라가는 구간. 그거는 존2는 최대 심박수 대비 60에서 7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또는 존3가 있는데, 존3까지는 조금 힘들고, 존2 구간에서 달리기를 진행을 하시면서 나의 몸 상태를 점점점 달리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시간이 걸리지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00m) 정도 남았네요. (100m) 정도 남았습니다. (22분) 운동을 완료했습니다. 시간 22분 40초. 거리 5km. 평균 속도입니다. 킬로미터당 4분 31초. 5km 평균 속도, 음성은 4분 31초. 화면에 보여지고 있는 거는 항상 그렇듯이 1초 더해서 4분 32초. 나왔습니다. 구간별 속도 한번 볼게요. 1km 구간에서 4분 36초. 2km 구간 조금 빠르게 달렸고요. 그 다음에는 5km 구간까지 조금씩 페이스가 조금씩 떨어지는 그런 페이스로, 그런 패턴으로 달리기를 했습니다. 매일 달리기 57일차 달리기는 여기서 종료를 할 거고요. 오늘 내용 짧게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은 나는 조금만 달려도 심박수가 빨리 많이 올라간다,
라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고요. 심박수가 갑자기 빨리 올라간다 라는 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전날 수면 부족, 두 번째 수분 부족, 세 번째 카페인 섭취, 그리고 네 번째 나의 몸의 컨디션, 예를 들어서 감기 같은 거나 이런 병이 걸려서 면역력이 낮을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달리기 전에 충분한 이 준비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정도로 크게 이제 나눠질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지키고 하셨는데도 심박수가 빨리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 말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나의 심장이 아직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유산소에 적응이 안 된 상태다. 그래서 다시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에 나의 심장을 적응시켜야 심박수가 낮아진다. 그럼 어떻게 심박수를 적응시킬 수 있냐? 예를 들어 볼게요. 걷기만 하면 보통 사람들, 이제 보통 평균 심박수가 11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반드시 걸음에도 불구하고 심박수가 110을 넘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11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이 숫자가 평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그래야 평균이 나오는 거잖아요. 만약에 걷기만 하는데도 심박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걷는 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걷는 거를 킬로미터를 정해 놓는 게 아니라 심박수를 보고 내 심박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 걷기만 할 때 심박수가 평균보다 높아도 일정 부분에서 멈출 거거든요. 이 부분에서 계속 걸으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을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심박수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제는 그날 나의 몸 컨디션이 나의 그 유산소 운동의 한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쉬시면 됩니다. 킬로미터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다음날 또 심박수를 켜시고 보시면서 걷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멈출 겁니다. 그 상태로 계속 걸으시는 거예요. 또 지칠 때쯤 되면 더 이상 심박수가 멈추지 않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그때는 완전히 쉬시면 됩니다. 이렇게 반복하시면 반드시 평균 범위 안으로 심박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살짝 달리기를 해보시는데, 살짝 달리면 반드시 또 심박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 심박수 구간, 멈추는 구간이 발생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쭉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걸었던 거랑 똑같이 이렇게 반복을 하시면 이 부분도 반드시 심박수가 낮아지는 구간이 다시 생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게 점점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은 한 번도 안 드리고 있어요. 시간이 걸리는 운동입니다, 달리기는. 그래서 이 부분을 꾸준하게 이겨내신다면 점점점 운동 강도를 올리고 빨리 달리셔도 심박수는 낮은 상태를 유지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다녀오시고 달리기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부상 없이 쭉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응원 드릴게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내일 매일 달리기 58일 차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